자, 텍스트 나누기는 데이터를 가져와 보시면 한 셀에 B4번 셀에 내용이 다 쉼표 찍어서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한 셀에 다 적혀 있어요. 엑셀 데이터는요, 구분 필드, 도서명 필드 따로따로 있어야 되죠. 각각의 필드 내용들이 따로 적혀야 되는데 지금 B4번 셀에 다 적혔고 B5번 셀에 다 쉼표 찍어서 이렇게 늘어져서 적혀 있는데, 결과 시트를 한번 볼게요. 결과 시트를 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셀이 따로 분리가 됐어요. 자, 그 작업을 하는 것이 텍스트 나누기입니다. 처음 이 내용을 적을 때 모르는 사람이 적었든지 아니면 엑셀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 거를 복사해서 가져왔든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식의 데이터가 왔을 때 이거를 결과 시트 이것처럼 딱딱 셀을 구분해내는, 셀 분리를 해주는 이런 작업을 텍스트 나누기라 하고요. 이때 그 작업을 하려면 지금 B4번에는 이 내용이 다 적혀 있지만 C4번을 클릭해 보세요. C4번을 클릭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셀이 분리되면서 옆에 셀로 딱 옆에 결과 보면 C4번으로 D4번으로 글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미리 글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범위를, 자, 지금 이게 B4번에 길게 적혀 있는 거잖아요. 자, 텍스트 나누기를 하러 갈 때 요만큼만 범위하면 되거든요. 근데 글자가 이만큼 보인다고 범위를 이런 식으로 범위 설정하면요, 텍스트 나누기 못합니다. 텍스트 나누기는 만약 이렇게 해서 만약 텍스트 나누기를 하러 가보면 한 번에 한 열만, B열 하나만, 한 열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은 여러 개 있어도 되지만, 행 밑으로는 여러 개 있어도 되지만 열은 하나여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한 열에 있는 셀만 선택하여 다시 실행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요. 그래서 뭐냐면 한 열, B열에 있는 이 내용들만, B열의 내용들만 블럭하면 돼요. C, D, E, F 열에는 아무 글자도 없는 중입니다. 그죠? 지금 이거를 넓혀보면 이렇게 적힌 거라고요. B열에 다 적혀 있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B4번부터 B19번까지 범위를 하고요. 텍스트 나누기 선택할게요. 같이 따라 할게요. B4에서 B19번 범위 설정, 텍스트 나누기. 자, 구분 기호가 있나요? 뭘 기준으로 텍스트를 셀 구분할지. 쉼표가 있죠.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됨. 다음 그 기호는 쉼표 선택하시면 돼요. 자, 문제지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기에서는 텍스트 나누기 할 때 항상 구분 기호가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다 구분 기호 없이 하지는 않아요. 자, 쉼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번역열은 제외할 것 적혀 있어요. 지금 쉼표 해주면 여기 선이 생기거든요. 쉼표 체크 안 돼 있을 땐 그냥 쉼표가 찍혀 있다가 쉼표에 체크를 딱 하면 쉼표 자리마다 셀 구분이 돼서 이렇게 됐고요. 이 단계에서 한번 넘어가서 다음 단계 가면 구분 도서명 첫 줄에 있는 것이 필드명이죠. 첫 줄에 있는 것이 필드명인데 번역열이라는 거 요 제일 마지막 거 여기 번역이라고 첫 줄에 적혀 있는 이 번역열, 이거 위에 보면 다 일반 적혀 있는데 번역열을 선택하고요. 밑에 먼저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옆에 뭐라고 적혔는가 하면 열 건너뛰임 이렇게 적힌 겁니다. 열 건너뛰임. 그러면 이 번역열이 안 따라와요. 없어집니다. 자, 마침 해주면 번역은 없고 나머지들만 셀 구분돼서 들었어요. 따라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조건부 서식, 저번 시간에 조건부 서식, 고급 필터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거는 가끔은 함수식도 써야 되고 해서 조금 어려웠죠. 자, 그거 풀어도 5점이고요. 이거 텍스트 나누기 이거까지 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중에 한 문제 나오는데 텍스트 나누기가 만약에 기본 작업 3번에 나오면 이거 풀어도 5점이에요.
근데 이거 쉬우니까 평소에는 조건부 서식이나 고급 필터를 더 많이 연습하시겠죠. 그러다 보면 시험장 가서 아까 처음 상태에 있을 때 요것만 범위해야 된다 하는 거 이걸 제일 강조했어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범위 이렇게 해놓고 메시지 뜨는데 이 메시지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기에서 그냥 막혀서 풀지도 못하고 와요. 그러니까 쉬운 것일수록 가끔 한 번씩은 또 시험장 가기 전에는 또 한 번씩은 짚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하는 건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자, 텍스트 2번 예제 갈게요. 자, 텍스트 2번 예제는 A3에서 A10 범위도 어디 설정할지 가르쳐 주고 있네요. 자, 이 범위를 텍스트 나누기 실행하시오.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고 연고지열은 가져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제외할 것. 자, 그래서 A3에서 A10번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 B열에는 옆에 있는 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범위 설정, 텍스트 나누기, 구분기호 세미콜론이라고 되어 있었죠. 구분기호로 분리됨. 다음 쉼표 아니고 쉼표 있을 땐 그냥 이대로예요. 근데 이거 아니고 세미콜론을 체크 딱 하면 이렇게 셀 구분이 된다고요. 세미콜론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셀이 구분되고 요 단계에서는 제외 못 시킵니다. 그죠? 제외시키는 단계 아니고 다음 단계 넘어가면 이제 일반이라고 적혀 있는 요 자리에서 연고지열을 가져오지 않음. 자, 이 부분에서도 잘 틀리시는데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앞 단계에서 이 단계 딱 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에 단계에서 다음 해서 오면 팀명 자리가 블럭이 잡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열 가져오지 않음 연고지 이렇게 하면 이 자리가 열 건너뛰이 돼요. 그죠? 이거 열 건너뛰이 아니고 이것을 연고지를 열 가져오지 않음 해서 여기가 열 건너뛰이 되어야 되고 이 자리는요 일반으로 다시 고쳐 놓을게요. 그래서 요 연고지 열의 열 건너뛰임 다른 자리는 다 일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마침 해주면 연고지만 안 가져오도록 되어졌고요. 자, 3번 예제. 자, 3번 예제도 A2에서 A14번 영역에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 실행하시오 했고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공백은 그냥 띄어쓰기만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기호는 없죠. 자,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고 할부 기간 월 하는 열은 제외하라 했고요. 범위 설정하고요. 텍스트 나누기. 자,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을 땐 기호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여기 구분 기호라고 선택 안 돼 있고 너비가 일정함 여기 가 있기가 쉬워요. 자, 여기 가 있는데 문제에서 공백을 기준으로 구분하라 했잖아요. 그럼 구분 기호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공백이 구분 기호로 되도록 이거 선택하시고 다음 단계에 가면 공백을 체크하면 돼요. 쉼표는 세미콜론 풀고 공백에 체크하면 셀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구분하는 기호는 탭은 키보드 TAB 있죠. 탭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글자를 띄어쓰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탭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세미콜론, 쉼표, 공백, 기타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체크하고 어떤 기호로 구분되어 있든 만약에 점 찍어서 구분을 해놨다. 점 찍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 기호는 어떤 기호든 기타 자리가 있으니까 뭐로도 구분되어 있으면 그 구분 기호를 찍어주면 되고요. 자, 지금은 공백이라고 해서 선택했더니 분리가 됐고 다음 밑에 먼저 하라 했죠. 이거를 선택을 해서 이 할부 기간 월 하는 열을 가져오지 않겠다. 그래서 이 자리 위에 열 건너뛰이 적혀 있도록 마침 해주면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자, 실기시험에서는 거의 너비가 구분기호로 분리됨 이렇게 나올 텐데 구분기호 없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엑셀 데이터라고 자료가 보내져 왔는데
자, 세 개, 뭐, 500원. 이런 식으로 글자가 적혀서 오면, 자, 이런 식의 데이터를 누군가 보내왔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쫙 적혀 있는데, 이게 보내져 오면, 자, 이거 계산할 수 있나요? 이꼴, 우리가 3개 500원이면 3 곱하기 500에서 1500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계산이 안 되죠. 잘못된 인수나 피연 산자를 넣었을 때 수식에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자, 이게 왜 오류가 생겼는가 하면 이거는 3개 해서 숫자가 아니라 문자예요. 그죠? 500원 문자예요. 이 문자를 컴퓨터가 인식을 못 한다는 겁니다. 문자니까 이게 3이고 이게 500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자, 이런 개자가 쭉 이 밑에 이만큼의 데이터에 3개, 2개, 뭐 몇 개 해서 쫙 적혀 있다면 이거를 일일이 더블 클릭해서 글자 지우고 엔터 치고 이 작업을 하려면 오래 걸리겠죠? 3으로 그죠? 수정을 시켜야 되면. 자, 그래서 이거 블럭하고요. 자, 요만큼만 적어 주세요. 자, 자, 요만큼만 적어 주시고 요거 블럭할게요. 한 개의 열씩만 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 4개를 적어 놓으시고 블럭 설정. 이 사이에 구분 기호는 따로 없기 때문에 자, 블럭하고 텍스트 나누기. 기호는 없고 너비가 일정하다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너비가 일정함. 다음. 자, 구분선을 직접 넣을 거거든요. 구분선을 넣으려면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자, 그냥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구분선이 여기 들어가는 자리예요. 삭제하려면 2번 클릭합니다. 요 잘못 넣는 선들 더블 클릭하면 선들 다 없어지고요. 옮기려면 클릭한 상태에서 끕니다. 그러니까 드래그라는 거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줄 수 있는데, 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숫자 있는 부분하고 개자하고 구분되게 개자 앞에 이렇게 선이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 요 사이에 클릭 한번 해서 이렇게 선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다음. 자, 이때 개라는 글자까지 가져오려고 그냥 마침하면 개가 들어갈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이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행이 안 되거든요. 요 개는 필요 없죠. 숫자 3, 2 이것만 필요하지 개라는 글자는 필요 없는 거니까 요거는 가져오지 않겠다 선택하시면 돼요. 개가 있는 이 자리는 열 건너뛰을 하시고 마침. 그러면 숫자로 바뀐 거예요. 다시 이 자리도 블럭해서 텍스트 나누기. 너비가 일정하다. 다음 요 사이 원자 앞에 여기를 구분선으로 넣겠다 선택하고요. 다음 원이라는 글자는 가져오지 않겠다 선택하고요. 마침. 그러면 숫자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되어질 수 있죠. 자, 이런 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한 계산은 밑에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쫙 복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단계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도 우리가 텍스트 나누기를 이용해서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근데 만약에 3개, 2개라고 표현하고 싶다면요. 직접 키보드로 3개를 적어주는 게 아니라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에 숫자 표현하고 0이라는 서식 코드로 숫자 표현하고 개라는 문자를 넣어서 셀 서식 표시 형식에서 표시되어지기를 이렇게 표시되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제대로 엑셀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했다면 적어준 데이터는 그냥 3이고요. 적어준 데이터는 3이고 보여지는 거는 표시되어지는 건 개자가 붙도록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지. 직접 3개
개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숫자가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데이터를 적을 게 아니고 3이라고 적고 셀 서식 이용해서 개자가 붙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붙은 개자는 계산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외부 데이터는 엑셀 자료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에 보여지듯이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자격시험 자료.txt. 엑셀 문서는 파일 이름.xlsx 이런 식의 확장명을 가지거든요. 앞에 아이콘 그림도 엑셀 모양의 그림이고 이렇게 확장명이 xlsx예요. 근데 .txt 같은 다른 일반 텍스트 파일을 엑셀에 불러오라는 겁니다. 텍스트 파일을 엑셀에 불러오라는 거고요. 자, 우리 교재 예제를 잠깐 보면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요 이론 폴더 안에 자격시험 자료.txt라는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요런 텍스트 파일은 열어보면 그냥 이렇게 쉼표 찍혀서 그냥 글자만 적힌 거예요. 이런 글자 위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엑셀에 불러올 때 우리 어떻게 불러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쉼표 기준으로 딱딱 분리해서 셀 한 칸에 하나의 필드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자료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엑셀 자료가 아닌 외부의 데이터를 여기에 불러오면서 텍스트 나누기가 자동 이루어집니다. 이 외부 데이터 자격시험 자료를 A3에서 H8번에 가져올 건데 그 데이터를 쉼표로 구분해서 셀 한 칸에 하나의 내용이 들어오도록 쉼표로 구분해서 텍스트 나누기 작업이 진행되어질 거예요. 자, 데이터에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이 있거든요. 그 중에 텍스트. 엑셀에 엑셀 문서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텍스트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밖에 꺼내놨는 이 텍스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여기를 누르면 그 텍스트 파일이 어디 있는지 물어요. 텍스트 파일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우리가 지금 커말 2급 폴더 안에 이론 폴더에 지금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되지만 시험장에서는 C 밑에 C를 찾아가시고 그 안에 OA라는 폴더가 있으면 자, 이때 C를 그냥 클릭하기보다는 화살표 여기서 딱 누르면 이 폴더 모양이 여기 보이고요. 자, 여기에서 OA라는 폴더가 있어서 그 OA라는 폴더를 선택하면 그 옆에 내가 원하는 파일이 있어요. 그렇게 문제 지시사항에 적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시험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교재 자료 있는 대로 2025 2급 이론 그 안에 자격시험 자료가 있어요. 뒤에 .txt 확장명은 보이도록 숨기도록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이도록 해서 보이지만 안 보여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확장명 안 보여도 이 아이콘 그림이 텍스트 문서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자격시험 자료 찾았으면 더블 클릭. 시험장에서 C의 OA 폴더에서 찾아와야 되는데 그걸 못 찾으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외부 데이터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외부 데이터 문제는 좀 덜 나오고 아까 앞에 했던 텍스트 나누기 위주로 좀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범위에서 빠진 건 아니니까 다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구분 기호를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쉼표 같은 기호를 찾아갔죠. 엉뚱하게 됐으면 다시 이 자리를 이용해서 고치면 되는데 지금 그냥 자동으로 쉼표 찾아가졌어요. 쉼표가 됐고, 자, 그 다음 로드를 할 때 불러올 때 그냥 부르시지 말고요.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다음으로 로드 요걸 눌러줘야 그 다음 요 메뉴가 나오거든요. 다음으로 로드
요 메뉴 나와야지 우리가 어디 넣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기존 워크시트 아까 문제에서 A3번에서부터 H8번이라 했으니까 A3번을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기존 워크시트 A3번 요걸 선택해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다음으로 로드를 눌렀어요. 그리고 확인. 그럼 이렇게 불려왔어요. 자, 요거 안 되신 분, 그죠? 닫았다가 저장 안 하고 닫을게요. 닫았다가 조금 힘들었죠? 자, 닫았다가 다시 열게요. 외부 데이터. 자, 외부 데이터에서 데이터 메뉴에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 안에 텍스트를 눌러주면 어디 있는지 찾으라 하는데 시험장은 C 안에 OA 폴더 거기에 있다 해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자 우리 거는 교재 자료 있는 대로 찾아가면 돼요. 바탕에 2025,2급의 이론에 교재 자료 있는 곳으로 바탕부터 해서 찾아가시고 거기에서 자격시험 자료를 더블 클릭하면 텍스트 나누기 과정으로 쉼표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셀이 다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할 거 없고 이미 자동으로 알아서 찾아갔으니까 로드 자리에 그냥 로드 글자를 바로 눌러버리면 바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옆에 삼각형 눌러서 다음으로 로드. 그러면 요 창이 열리고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 A3번 시작 위치를 정해 줄 수 있어요. A3번 확인. 그럼 이렇게 불려옵니다. 지금 이렇게 색깔이 자동으로 들어간 건 자동으로 표서식이 들어가서 그래요. 표서식이 들어가서 테이블 디자인해서 뭐 이런 표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문제는 여기까지만 푸시면 되고 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외부 데이터 2번 67페이지고요. 자, 다음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새 워크시트에 넣어라 했네요. 들어갈 위치는 새 워크시트에 삽입하여 외부 데이터 2번 시트 뒤에 삽입하시오. 보통 뭔가가 삽입이 되어지면 새로 생기면 앞에 생겨요.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시트가 외부 데이터 2번이고 그거 앞에 생길 텐데 그걸 뒤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럼 시트 이동을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보통은 뒤로 보내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트 위치가 만약에 뒤로 보내는 걸 못했다. 그럼 다른 문제들 완벽하게 해도 시트 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채점을 안 해요. 그냥 실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내지만 이제 여기서는 연습으로 위치 이동하는 거 연습시켜주고 있고요. 아무튼 뒤에 삽입하시오 돼 있고 외부 데이터 파일 이름은 판매실적.txt고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시트가 만들어지면 그 시트의 이름을 판매실적으로 수정해주면 되죠. 판매실적으로 수정해주고 자 그런데 아까처럼 그냥 판매 실적을 아까 텍스트라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그 기능으로 하라고 안 돼 있고 파일 옵션의 데이터에서 텍스트에서 레거시 자 이거를 체크한 후 레거시 마법사를 이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옛날에 그 외부 데이터 가져오던 옛날 방식 기존에 쓰던 방식 그게 레거시입니다. 그 방식으로 하라고 데이터 옵션의 데이터에 텍스트에서 레거시 하는 요거를 체크해서 자 우리는 지금 근데 데이터 가져오게 보면 레거시 마법사가 있죠. 이거는 앞에 다른 기에 그 전에 사람들이 해놔서 그래요. 요 메뉴가 그죠?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자 이거를 해줘야지 저게 나옵니다. 파일 요거 따라갈게요. 파일 옵션에 데이터에 가면 요거 체크해 놨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없애볼까요? 없애고 확인 그러면 여기 가보면 없죠. 자, 다시 파일 옵션 데이터에
텍스트에서 레거시 확인.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이 메뉴가 생겨 있어요. 이 메뉴를 이용해서 하면 기존 버전에 기존에 쓰던 방식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요거 나오게 하라니까 요 방식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레거시 마법사 나오게 하셔가지고 요거 이제 다 찾으셨죠? 자, 그래서 요걸로 선택을 하면 탐색기의 이론에 여기에서 판매 실적을 찾으시면 되고, 더블 클릭하면 텍스트 마법사 아까 봤던 요런 화면이 나와요. 레거시 방식으로 하면, 기존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 기호, 다음 공백, 다음 건너뛰라는 건 없으니까 마침, 그럼 들어갈 위치는 새 워크시트 확인. 그러면 아까 하던 외부 데이터 2번 앞에 시트 1번이 생겼어요. 그 생긴 시트 1번을 더블 클릭해서 판매 실적이라고 시트 이름을 적고, 그 다음 이 시트의 위치를 외부 데이터 2번 뒤로 시트 이동, 시트를 이동시켜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만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풀었고, 또 새 시트가 생성되도록 조금 형태를 달리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3번 예제 갈게요. 70페이지.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건 2021 버전 나오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기존에는 레거시 뭐 이런 메뉴 따로 안 해도 그냥 텍스트 해주면 아까 2번처럼 진행이 됐어요. 기존에는. 자, 3번 문제. 다음 텍스트 파일 신입사원 현황, 그걸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3번 시트 A1에서 D12번, A1번에 붙여 넣어라 했고요. 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범위로 변환하여 표시. 이건 다 하고 난 다음 볼게요. 자, 아까 하던 대로 데이터의 텍스트, 신입사원 현황. 그러면 여기도 탭을 자동으로 찾아갔네요. 그죠? 탭. 그리고 다음으로 로드. 그러면 들어갈 위치 기존 워크시트의 A1번 셀 확인. 자, 여기까지 아까 1번 예제하고 똑같죠? 1번 예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1번 예제하고 똑같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표서식이다라고 했어요. 표서식. 데이터가 있으면 아까 했던 우리 판매 실적 이거 가지고 해볼게요. 이런 데이터에 서식을 꾸밀 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은 뭐 직접 테두리를 넣고 색깔을 넣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범위 설정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 옆에 보면 표서식이라고 있어요. 요 표서식을 누르면 ITQ에서 참 표서식 우리가 한 적 있죠. 이렇게 표서식 해서 뭐 요거 정도 해볼게요. 주황표 스타일 보통 3. 그리고 딱 눌러서 머리글은 요 필드명이 있으면 머리글 포함이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확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서식이 만들어지면 이게 테이블 디자인 하면서 메뉴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표서식이고, 이럴 때 이거를 범위로 변환하는 메뉴가 테이블 디자인이 생기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아까 외부 데이터 3번 데이터에 가보면 테이블 디자인에 가보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메뉴가 떠요. 지금 테이블 디자인이 나와 있는 동안에는 나는 이 색깔이었던 걸 이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필터 버튼을 넣을지 말지, 머리글 행의 색깔을 달리할지 말지, 뭐 이런 속성 수정이 가능한데, 범위로 변환 요거 눌러서
계속하면 시트에서 쿼리의 정의가 영구히 제거되고 표가 정상 범위로 변환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구히 된다 했어요. 그래서 확인 눌러버리면 이제 테이블 디자인 같은 그런 메뉴 없고요. 색깔도 다시 못 바꾸죠. 바꾸려면 직접 일일이 셀 서식 이용해서 직접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켜준 거예요. 그냥 범위로 변환 이용해서 그냥 변환시킨 겁니다. 지금 실행 취소는 실행 취소도 지금 안 되죠. 그죠? 실행 취소를 여기에서 색깔 바꾸기 전으로 가려고 취소를 해도 들어가지도 않네요. 제가 아까 색깔 한번 바꿔놔 버려서 원래대로 못 되돌려요. 그래서 범위로 변환하는 건 표 디자인, 표가 생성됐을 때 그거를 그냥 일반 표가 아닌 그냥 일반으로 바꿔주는 게 범위로 변환입니다. 이거 다시 해볼까요? 저장 안 하고 열었다가 파일 다시 열게요. 자, 데이터 가져오는 건 데이터 메뉴에 텍스트, 그 다음 자료가 있는 곳은 바탕에 교재 자료 있는 대로 찾아가고, 실제로 시험장에 나왔다면 C 안에 OA 폴더 속에 있을 거고, 자, 지금은 커말 2급 이론 안에 판매 실적, 판매 실적이 아니었네요. 취소할게요. 다시 텍스트, 신입사원 현황. 그래서 구분 기호는 자동으로 알아서 척척 찾아갑니다. 그죠? 탭, 그다음 밑에 다음으로 로드, 기존 워크시트, 시작 위치가 A1번. 문제에서 A1에서 D12번에 넣어라 했으니까 시작 위치는 A1번을 선택하면 되죠. A1번 선택해줬고, 그래서 주소가 이렇게 적혔고요. 주소에 앞에 요건 뭐죠? 느낌표 앞에 시트 이름입니다. 시트 이름, 느낌표, 열번호, 행번호 이렇게 적힌 거예요. 확인. 그래서 데이터가 불려져 왔고, 일단 범위로 바꾸라 했으니까 범위로 변환, 확인 이렇게 두시면 끝이에요. 71페이지고요. 자, 그림 1번 시트에서 그림 복사 기능 이용해서 주어진 양식 조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양식 만드시오 해서 이렇게 만들라고 그림 완성되어진 걸 보여줬어요. 자, 데이터를 불러보면 이 밑에 적혀 있어요. 그죠? 이 밑에 데이터가 적혀 있는데 이거를 요 윗부분에다가 그림 복사 형식으로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B2번에 작성일 작성자 하는 요 내용이 와야 되네요. 그럼 요거 블럭 설정하고 복사할 때는 그냥 컨트롤 C 기존의 복사 방법으로 하죠. 근데 B2번에 넣을 때는 그냥 붙이면 안 되죠. 그림 붙여넣기로.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안에 그림 형태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림 붙여넣기를 하면 좋은 점 뭐냐면 이렇게 B열, 열너비, C열 이런 열너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여기 작성했는 요 형태 그대로 그림 형태로 왔어요. 이거는 하나의 개체의 그림 형태로 와서 위치도 사실 좀 옮길 수도 있고, 그죠? 물론 ITQ 하면서 옮기거나 키우거나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지만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하나의 개체 형태로 내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너비, 기존 데이터의 열너비와 관계없이 이거를 쓸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다시 똑같은 거 그냥 세 번 하는 거예요. 복사, 컨트롤 C, 블럭 설정해서 복사하고 F2번 셀에 가서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안에 그림 붙여넣으라는 건지 연결된 그림인 건지 그 메뉴를 잘 보시고 지금은 그림 이렇게 그림 붙여넣고요. 밑에 것도 한 번 더 복사해서 B6번 셀에 그림 형태로 붙여넣으면 되겠죠.
자, 2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 건 요 위에 있는데 그림에서 요 A15번 위치에 여기에다가 그림 형태로 넣으라는 거죠. 그림 복사 기능 이용해서.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블럭 설정 컨트롤 C 그다음 A15번 셀에 그림으로 붙여 넣으면 되죠. 이것도 블럭해서 컨트롤 C 복사. 그다음 넣을 위치는 D15번 셀에 그림 붙여 넣고요. 또 이것도 복사해서 A19번 셀 시작 위치가 A19번 셀에 붙여 넣고. 자, 3번 예제에 가보면, 자,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주라고 돼 있죠. 3번 예제가. 자, 그림의 요 부분을 복사한 다음 D4번 셀에 요번에는 연결하여 그림 붙여 넣어라 했네요. 연결하여 그림 붙여 넣어라 했고, 원본은 삭제하지 마시오 돼 있고요. 뭐 말이 없어도 삭제 안 하지만 아까 앞에 거는 상관없는데 이거는 절대 지우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그림 붙여넣기 기능을 그림 복사, 연결된 그림 이런 것들 왜 하는가 하면, 자, 만약에 이 자리에 직접 요런 결제란을 여기에 만들려고 하면 결제하는 요거 열 너비를 좁게 쓸 수가 있나요? 요 부분이 여기에 직접 셀에다가 결제를 쓰면 어디에다가 쓰든 요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써서 좁히려고 하면 밑에 거가 영향받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데이터가 더 중요한데 저 결제란 하나 때문에 이걸 좁힐 수도 없고, 그럼 결제라는 글자를 넓게 써도 보기가 싫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딴 데다가 만들어서 요 부분만 그림 형태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넣을 위치가 문제에서 D4번 셀, 그래서 D4번 셀에 가서 연결된 그림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체인도 하나 있어야죠. 이렇게 체인 모양 연결된 그림 선택하면 돼요. 뭐 보기에 아까 그냥 그림 선택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자, 근데 연결된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에 글자를 수정하면 여기도 수정이 돼요. 그래서 연결된 그림이에요. 아까 앞에 했던 것들은 원본을 수정을 해도 그림으로 붙여진 것에는 영향을 안 주죠. 근데 방금 했던 거는 연결된 그림이라서 요거를 고치니까 엉뚱한 글자로 막 썼더니 여기도 바뀌어졌어요. 그냥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림 형태로 해서 붙여다 넣었더니 요 결제란 좁게 만들 수 있고, 이거에 밑에 데이터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밑에 데이터는 영향받지 않으면서 요것만 이렇게 하나의 그림 형태로 붙여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결제란 같은 거 이런 거 쓸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필기 문제지로 볼게요. 자, 30번 문제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으로 가져올 수 없는 형식. 아까 텍스트 파일은 외부 데이터로 가져올 수 있었던 거 봤죠? 자, 또 메뉴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메뉴에서 액세스 파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중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엑셀과 같이 세트로 우리가 구매하는 프로그램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라고 있어요. 액세스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데, 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에 가면 도서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잖아요. 도서관 회원에 관한 정보가 있고 또 책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러면 어떤 회원이 어떤 책을 빌려가기도 할 거고, 그런 정보들이 데이터가 쌓여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인데, 자, 이런 액세스 같은 이런 데이터를 엑셀에 불러올 때 이런 메뉴를 쓰기도 하고요. 또 아까 문제에서 쿼리 파일, 여기 쿼리 뭐 결합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쿼리에 대한 또는 다른 메뉴에서 쿼리라는 게 보이나요?
뭐 SQL도 뭐 사실 쿼리에 해당되고 여기 뭐 쿼리라는 단어가 뭐 일단 요걸로도 보이니까 그죠? 쿼리 편집기도 있고 쿼리라고 해서 이것도 데이터 파일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중에 쿼리가 있는데 그런 쿼리 파일 가져오는 메뉴가 있다는 거죠. 한글 문서, 한글 파일을 외부 데이터 문서에서 가져올 수는 없죠. 한글 파일에서 한글 파일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가져오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면 엑셀에다가 내가 한글로 문서 작성해 놨는 거 못 가져오나요? 복사 붙이기 하면 그냥 다 가져옵니다. 복사 붙이기로 다 가져오는데 이제 엑셀에서 쓸 수 있는 어떤 형태로 그죠? 가져오는 기능은 없다는 거지. 그냥 한글에 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그거 복사에다가 붙여 놓으면 다 들어와요. 근데 요 메뉴에 그 기능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답만 보셔도 되고, 그다음 31번 다음 중 텍스트 나누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영역을 선택한 후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하면 텍스트 마법사 대화 상자가 실행된다.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 이거를 하면 텍스트 마법사가 실행이 됐죠. 그다음 3번에 각 열을 선택하여 데이터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서식을 아까 넣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블럭해서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텍스트 나누기를 하면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가 실행됐고요. 구분 기호 다음 쉼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셀 구분이 됐고 다음 여기에 뭐 이런 자리에 텍스트 무슨 서식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날짜가 있으면 날짜를 연월일로 표현할지 아니면 월일년으로 표현할지 이런 약간의 서식 정도를 넣는 기능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식을 열마다 이걸 선택하는 기준이 이 열에 열마다 어떤 서식을 넣을 수 있다 그런 거고요. 4번 일정한 열 너비 또는 구분 기호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나눌 수 있다. 자, 아까 앞 단계에서 구분 기호로 분리될지 아니면 열 너비 일정한 열 너비 이걸로 할지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다고요. 그죠? 구분 기호로 할지 일정한 열 너비 너비가 일정한 열 너비죠 이 말이. 그렇게 텍스트 나누기 할 수 있다. 그다음 2번에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 나눠진 열을 선택한 후 드래그하여 열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자, 아까 텍스트 나누는 메뉴에서 순서 바꾸는 기능은 없죠. 구분 기호 넣는 선택해서 분리가 됐고 이거를 가져오지 않겠다 이건 할 수 있어도 뭐 열의 너비 위치를 드래그해서 옮기지는 못해요. 그죠? 구분과 도서명의 순서를 뭐 지은이를 앞으로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순서 바꾸는 건 없고요. 우리가 텍스트 나누기를 해본 기억이 있으면 그런 거는 한 적이 없죠. 다음 32번 자, A1번 셀, 한 개의 셀만도 가능한 거죠. A1번 셀에 텍스트를 쉼표를 기준으로 A1에서 D1 영역에 분리하여 표시하려고 할 때 사용할 적합한 기능은 텍스트 나누기죠. 요 글자를 딱딱 분리해 주는 거는 텍스트 나누기. 33번 텍스트 나누기 옳지 않은 거 1번에 각 필드가 일정한 너비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열 구분선 위치를 지정하여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다. 너비가 일정할 때는 사용자가 직접 클릭해서 구분선 넣을 수 있었고 2번 텍스트 마법사에서는 탭이나 세미콜론, 쉼표, 공백 등의 구분 기호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구분 기호를 지정할 수 있죠. 기타 자리에 뭔가 써주면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그 구분 기호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3번 데이터의 필드 사이에 두 가지 이상의 문자 구분 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할 수 없다.
두 가지 우리가 아까 텍스트 나누기 할 때 만약에 구분 기호가 이게 이 부분이 쉼표만 있는 게 아니라 쉼표하고 공백하고 뭐 두 가지면 두 가지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이거를 텍스트 나누기 할 때 구분 기호 다음 할 때 쉼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백 동시에 두 개 체크 가능하잖아요. 그죠? 두 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공백까지 체크를 했더니 자, 공백 체크 안 했을 때는 쉼표 자리마다 분리가 됐는데 공백에도 체크를 딱 하니까 요 공백 있는 자리들 때문에 뭐 이렇게 밀려 막 내려왔네요. 그죠? 이렇게 요 사이에 글자에 띄어쓰기 된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난생 여기 보면 난생 띄우고 처음 띄우고 주식 띄우고 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셀 구분이 공백에 체크 딱 하면 난생 처음 주식 투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다 분리가 됐어요. 공백에 체크를 없애면 여기가 요거 한 개 있는데 어쨌든 한 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몇 개씩 선택할 수 있죠. 데이터 필드 사이에 두 가지 이상의 문자 구분 기호가 있는 경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체크해서 두 개 체크해서 텍스트 나누면 되고요. 4번 텍스트 마법사 3단계에서는 분리된 데이터가 입력될 각 열의 데이터 서식을 설정할 수 있다. 아까 3단계가 서식 지정하는 거였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다음 쉼표 다음 했을 때 이게 3단계 3단계가 열 건너뛰임도 하지만 서식도 넣는 자리가 3단계죠 3단계가 서식을 넣는 자리였어요. 자, 그 다음 34번 아래 왼쪽 워크시트에서 성명 데이터를 오른쪽 워크시트와 같이 성과 이름 두 개로 분리하기 위해 텍스트 나누기 했다. 적절한 거. 자,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내기 위해서 이 데이터에 뭔가 구분 기호가 있나요? 구분 기호는 없죠. 그냥 글자 위치가 요 자리로 기준으로 딱 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기호, 공백이라는 구분 기호, 탭이라는 구분 기호, 요 2, 3, 4번은 다 구분 기호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구분 기호는 없거든요. 열 구분선을 기준으로 내용 나누기. 이건 뭐냐면 내가 직접 선 넣는다는 겁니다. 자, 요 데이터 불러오시고 필기 풀이 예제. 필기 풀이 예제 불러오시면 외부 데이터 저 밑에 자, 이름 적어놨어요. 블럭 설정하고요. 데이터에 이거 불러오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최근에 했던 파일이 바로 보일 겁니다. 맞죠? 지난 시간에 썼던 파일 불러올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엑셀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최근 항목이라고 있어요. 그 최근 항목 자 이거 자주 다른 거 쓰다 보면 없어질 수 있거든요. 옆에 있는 이 핀 있죠? 이 목록의 고정 요거 딱 해놓으면 고정된 항목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요 파일 부르고 싶을 땐 엑셀에서 오른쪽 딱 누르면 언제든지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불러오시면 되고 9번 시트 자 블럭 설정하고요. 텍스트 나누기 구분된 기호는 쉼표도 탭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비가 일정함 다음 요 성과 이름 사이에 클릭 그리고 다음 마침 해주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 4번은 다 구분기호, 공백, 탭 또는 그냥 구분기호라고 돼 있는데 구분기호 없고 열 구분선을 내가 직접 클릭해서 넣어주는 거죠.